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엊그제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은 북한 미사일 정보까지 공유하기로 하며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문제는 중국입니다. 미국과 가까워질수록 중국은 멀어지죠. 하지만 중국은 북한 문제나 경제적으로나 역시 우리에게 중요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뉴스룸의 물음은 윤석열 정부가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입니다. 오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인데요. 어떤 대화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네, 최수연 기자, 한중 정상회담이 조금 전 끝난 것으로 아는데 회담 시간은 얼마나 진행이 됐습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6시 11분에 시작해서 36분쯤에 끝났습니다. 약 25분가량이 진행된 겁니다. 앞서 진행이 됐던 한일 정상회담은 계획됐던 시간을 넘겨서 각각 50분, 45분간 진행이 됐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소 대비가 되는 모습입니다. 두 정상은 짧은 미소를 찌으면서 짧은 악수를 하고 곧바로 회담장으로 들어갔는데요. 윤 대통령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그 수단과 방식은 보편적 가치와 국제 규범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시간이 좀 예상보다 적긴 했는데요.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려진 게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빈도로 이렇게 도발을 하고 있고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에게 보다 적극적이고 건설적인 역할을 기대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한중 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공동의 이익을 가진다고 했고 평화를 수호해야 하며 또 한국이 남북 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길 바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는 북한의 태도가 관건이라는 그런 단서를 달았습니다. 예, 한미일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국과는 거리를 두는 상황에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시 주석의 반응으로 볼 때 오늘 회담의 성과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한중 정상회담을 추진해 왔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극적으로 순방 마지막 날에 성사가 되면서 우리 정부로서는 한미일 공동성명에 참여하게 된 우리 입장을 설명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방금 나온 보도자료를 보거나 또 시진핑 주석의 모두 발언을 볼 때 이번 회담을 놓고는 다양한 분석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주석의 모두 발언에서는 한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고 또 지역 평화에 중대한 책임을 갖는다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국과 진정한 다자주의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결국에는 한반도 문제에서 미국 중심의 외교 질서에 기울이지 않는 것을 당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만나긴 했지만 중국 반응은 뼈가 있어 보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한중 정상회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베이징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박성훈 특파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조금 전 중국 외교부는 양국 정상의 첫 공식 회담으로 의미가 크다면서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방금 중국 관영 CCTV에서 짤막한 입장이 나왔는데요. 양국이 이 수교 30주년을 맞아 안정적인 발전과 또 전략 소통을 강화하자는 내용을 서로 나눴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표현은 긍정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했는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그렇다면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 역할을 좀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네, 일단 방금 나온 짤막한 내용에서는 북핵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었는데요. 이 문제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 중국 측의 미중 정상회담 결과 발표문에서도 북핵 관련 내용은 단 2줄 뿐이었습니다. 이 시진핑 주석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한반도 문제의 핵심을 직시해야 한다. 북한의 합리적인 우려를 해결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북핵 사태가 미국의 압박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3월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의 2018년 이후 긍정적인 조치에도 아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미국에 달려 있다고 말한 것과도 같은 맥락입니다. 어제 미국도 이
중국 역할을 강하게 주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 부분이 좀 신경 쓰이고 그런 건 없습니까? 예, 미국은 이 북핵 고도화가 계속될 경우 미국이 동북아의 군사력 증강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고 또 대북 확장 억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이 어떤 입장을 내놓았는지 주목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베이징까지 알아봤고요. 그러면 오늘 한중 정상회담이 주목을 받은 건 어제 미중 정상회담이 먼저 열렸고 그 자리에서도 미국이 북한을 압박해달라고 중국에 강하게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워싱턴도 연결해서 이 부분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김필규 특파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네, 백악관에 따르면 미중 회담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북한이 책임 있게 행동하도록 촉구하는 데 관심이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국제사회라고 표현은 했지만 사실상 중국의 북핵에 대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라는 요구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추가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확실히 전할 의무가 바로 중국에 있다는 점도 분명히 말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을 좀 관리해라 이렇게 요구한 셈인데요. 만약 중국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안 그럴 경우 미국은 행동의 변화를 시사했는데 직접 이야기 들어보시죠. And I made it clear as well that if they did, they meaning North Korea, that we would have to take certain actions that would be more defensive on our behalf. And 여기서 방어적 조치란 미국 군사력을 더 증강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앞서 브리핑에서 북한이 계속 도발에 나서면 한반도의 전략자산이나 주한미군을 늘릴 수 있다고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일이 밀착 공조에 나서면 중국이 부담을 느낀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당장 중국의 입장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미중 정상회담 직후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JTBC가 워싱턴에서 취재한 전문가에 따르면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공개적인 언급이 이번 회담에서 적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이 평양을 조정할 수 있을 거란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졌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도네시아 발리와 베이징, 워싱턴 특파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중국 문제를 어떻게 풀지 곧바로 스튜디오에서 취재기자와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김재현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데요. 김 기자, 우리가 이제 한미일이 좀 더 가까워졌다. 그러면서 사실 역설적으로 중국 문제가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이미 한일, 한미 양자회담에 이어 한미일 3자 회담까지 했습니다. 예. 삼국은 단지 만나는 데 그치지 않고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로 했는데요. 협력 수준을 상당히 끌어올린 거라 밀착했다라는 표현이 틀리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이런 속에서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진 거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일각에서는 한미일의 밀착 행보가 오히려 중국을 자극해서 한중 회담의 테이블로 끌어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예. 제가 여러 전문가들을 취재했는데 한 외교 소식통은 시진핑 주석이 한미일 정상회의 발표 내용을 보고 놀라서 예정에 없던 한중 정상회담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사실 대통령실도 어제까지만 해도 노력 중이라고 했지 이 회담 성사에 대해서 확신은 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요. 한미일이 대놓고 중국을 포위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중국도 일단 우리 입장을 들어보자고 나왔다는 분석입니다. 일단 단기적으로는 중국이 우리 정부가 어떻게 가느냐 이런 부분에 일단 관심이 커졌다는 효과도 있다 이런 말이군요. 우리가 중국더러 북한을 그렇다면 자제시켜달라. 뭐 중국 역할론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건가요? 당장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일단 윤 대통령과 시 주석이 당장 한미 또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보다 짧은 25분간만 만난 것부터 그렇고요. 예. 또 여러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봐도 당장 북핵 문제에 소극적인 중국이 입장을 바꿀 여지가 현재로선 크지 않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한 전문가는 7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중국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북한을 억제할 의지와 능력은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에 나선 것은 일단 한미일 공조가 신경은 쓰이고 또 대체 우리가 어떤 의중인지 탐색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분석입니다.
결국 중국 역할로는 중국보다는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만들어가야 할 과제로 남은 셈입니다. 예, 김재현 기자였습니다.